다음에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연습 문제 풀 건데 오늘 하루에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엄청 많아서. 근데 엄청 많더라도 앞에 있는 부분 최대한 풀어줄 거고, 지난 시간에 했던 설명 요약으로 다시 한번 해주고, 지난 시간에 안 배웠던 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연습 문제 앞부분을 풀어보자고. 알겠지? 자, 우선 등차 수열부터 보자. 이렇게 나눠서 이쪽 편은 왼쪽은 등차 수열 쓸 거고 이쪽은 등비 수열 적을게.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 등비 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 근데 수열 자체의 뜻은 뭐야? 숫자를 나열시키는 거지. 수열은 규칙성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수열은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근데 수열 중에 특별한 수열 두 가지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있다고.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 등비 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차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가 플러스 D로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거. 됐어? 등비 수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비가 일정한 거야. 됐어? 여기에서 차는 공차라고 부르고, 차는 공차, 그 D. 여기에서 얘기하는 B는 공비, 여긴 R이라고 쓴다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등차든 등비든 똑같이 A1 또는 A라고 쓸 수 있다. 됐어?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도 일반항이 뭔지, 등비 수열에서 일반항이 뭔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외우기에 앞서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이 됐든 등비 수열이 됐든 아니면 그냥 수열이 됐든 너희가 항을 나열시켜보는 연습을 해야만 해. 그걸 하지 않고는 내가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걸 자꾸 너희가 힘들겠지만 차근차근 해봐야 알 수 있어. 됐어? 그걸 해보면 나중에 공식 안 외워도 다 알 수 있어. 공식을 한 번만 써보면 되거든, 솔직히. 근데 너희가 공식을 써보기 전에 숫자를 나열하는 걸 안 해보니까 자꾸 어려워지고, 이게 뭐지? 이게 등차 수열이야? 이게 등비 수열이야? 나 모르겠는데? 공식 뭐지? 까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진짜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솔직히 30분만 공부하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못 푸는 문제 하나도 없어. 자,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은 어떻게 되나 보자. 얘는 첫째 항은 난 A로 그냥 쓸게. A 플러스 n-1 D라고 쓴다. 여기에 등차 수열 합공식은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끝항을 L이라고 썼었잖아. 근데 끝항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A 더하기 A 플러스 n-1 D. 이게 끝항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n 2a n-1 D라고 쓸 수 있다. 합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승.
등비수열 합공식은 세 가지가 있지. r-1분의 첫째 항 r의 n승 마이너스 1 1-r분의 첫째 항 1-r의 n승.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얘는 r이 1보다 적을 때, r이 1일 때는 na라고 적는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정말 이거 너무나도 간단하죠. 근데 봐봐, 여기에서 그러면 문제상에서 이런 게 나와. 등차수열에서는 최대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얼마야 라는 문제가 나와. 물론 SN의 최대값, SN의 최소값 문제가 나오겠지. 근데 그럴 때 자기가 AN과 SN을 차근차근 구해보면 돼. 자, 여기에서 SN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걸 더해보면 된다니까? 봐봐. 내가 첫째 항을 17, 공차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A1, A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써보면 17, 15, 13, 11, 다섯 번째 항은 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 이걸 내가 S도 한번 구해보면 여기까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17, 두 번째 항 여기까지의 합이니까 32, 여기까지의 합이니까 45, 여기까지의 합이니까 56, 65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숫자가 적어지는데 마이너스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값들만 다 합치면 그게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자기가 써보면 된다고. 그걸 써보고 자기가 봤을 때 써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몇 항? 아홉 번째 항까지 맞냐? 2, 9, 18 얘는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하면 최대가 나오겠네 라는 아홉 번째 항이구나. 2, 9, 18 야, 정확히 한번 해보자. AN 여기에서 구해보자.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9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0보다 클 때까지가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n값을 구해보면 9.5가 나오지. 맞아? 그러면 요거는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S9를 구하면 된다고. 됐어? 근데 이거와 달리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야. 근데 공차가 3이야. 이때도 내가 적어보면 다 알 수 있다. 그걸 적어보고 자기가 공식을 대입시켜보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어. 근데 적어보지 않고 내가 알려준 공식만 가지고 풀라고 하면 자꾸 까먹고 나중에 선생님 이거 뭐예요? 까먹었는데요. 이거요? 알아요? 또 시험장에 가면 선생님 까먹었어요. 이건 까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등비수열도 똑같아. 등비수열도 SN을 한번 구해보면 자, 첫째 항을 10이라고 하고 공B를 마이너스 2라고 해봐. 이때 첫째 항은 10, 마이너스 20, 40, 마이너스 80, 160 이렇게 나왔노. 이렇게 나올 때 S는 어떻게 되나봐? 얘는 10, 마이너스 10, 얘는 30, 마이너스 50, 얘는 110 이렇게 나왔노. 그럼 여기에선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계속 다 커지고 작아졌다 작아졌다 계속 해야 하네. 그러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럼 여기에 10,
마이너스 5,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8분의 5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거 좀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요렇게 바꿔볼게 내가. 8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에서 합은 여기 8 여기 4 얘는 6 얘는 5 얘는 2분의 11 얘는 4분의 21 이렇게 나와. 맞아? 그러면 얘는 얘가 첫 항이 최대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최소값도 이거 이상을 갈 수가 없겠네. 이런 식으로 와 봐봐. 얘도 점점 숫자가 얘보다 더 작아질 수가 없어. 됐어? 그래서 이걸 자기가 정확히 해보려면 점을 찍어봐. 첫 번째 항은 8에서 시작했어. 두 번째 항이 4야. 세 번째 항은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좀 올라갔다. 요런 식으로 가지 않아? 이런 게 자기 눈에 보여야 된다. 자기 눈에 보이려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저거 봐야 된다니까. 실제 계산을 해봐야 돼. 안 해보면 나중에 이거 절대 몰라. 이해가? 해봐. 자, 그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합까지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첫 번째 항과 끝째 항이라고 얘기했지. 등비수열에 3항이 있으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첫 번째 항 곱하기 끝 번째 항 이거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공식 산술, 기하, 조합평균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특히 얘 2개는 정말 많이 써. 정말 많이 쓰니까 산술기하 평균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는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 됐어. 그런 다음 지난 시간에 안 배운 거 조금 더 배워보자. 자, 뭐냐, 등비수열 합 중에 그냥 R값을 얘보다 작은 걸로 하나 놔볼게. 그러면 합은 요렇게 써져. 맞아? 그 다음에 R이 얘보다 클 때 한번 적어보면 SN은 이렇게 써져.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등비수열 합이 적금 공식하고 똑같아.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처음 배울 때는 솔직히 한 번만 듣고 흘려도 돼. 지금 이거 선생님 이거 정말 이해 안 가는데요? 하면 그냥 듣고만 흘려. 괜찮아. 나중에 되면 다 이해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자면 나중에 되면 다 이해돼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앞에 부분 설명했던 거, 거에 정말 자기 마음으로 와 닿으면 시간이 지나면 등비수열 합공식은 적금 공식은 당연한 게 돼. 근데 앞에 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자꾸 나한테 와서 선생님 학교 시험에 이거 원리 합계 공식 나온다고, 이거 풀어달라고. 너 그럼 앞에 거 이해됐니? 아니 앞에 거는 모르겠고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의미 없는 거야. 물론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시험 전날 보긴 해야겠지. 어쩔 수 없이 형성평가 나온다면 보긴 해야겠지. 그건 풀이과정 그냥 외워서 가. 만약에 앞에 게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완전히 이해가 안 갔다면 원래 합계 시험 문제는
한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외워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앞에 부분을 다 이해했다면 이건 외울 이유가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한번 보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자. 적금을 드는데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붓는데 그 다음 내가 1년 동안 적금을 넣을 건데 얘는 월 이율 자체가 월 이자 자체가 1%래. 됐어? 그럼 잘 봐봐. 내가 매달 초 1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봐. 이번 달 10만 원 내가 넣었어. 그러면 이번 달 말이 되면 10만 원에 이자가 붙겠지. 맞아? 10만 원의 이자는 얼마? 10 곱하기 1%가 붙을 거 아니야. 월 이자가 1%니까. 맞아? 그러면 얘는 합해서 10만 원의 1%면 1,000원이지. 10만 1,000원이 되겠지. 됐어? 근데 이게 두 번째 달이 됐어? 두 번째 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0만 1,000원에 이자가 1% 붙어. 맞잖아. 근데 원금은 기존에 있겠지. 그냥 10만 1,000원이 있는 상태로 1%가 붙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10만 1,000원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달도 10만 1,000원 이자 붙은 것까지 있고 여기에 1%가 붙어서 또 계산이 되는 거야. 이걸 너희가 지금은 힘들겠지. 계산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물론 계산이 힘들다기보다 숫자가 지저분해서 힘들겠지만 이걸 해보면 다 안다. 근데 지금 숫자 지저분해 안 해볼래? 안 하잖아? 전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10만 원이 한 달 지나면 얼마가 되고 두 달 지나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순혁이한테 얘기하면 순혁이가 나하고 게임을 할지도 몰라. 순혁아 잘 봐봐. 너 나한테 내가 너 한 1,000원 줄게. 1,000원. 1,000원 줄 건데 너는 이제 나한테 오늘 1원, 내일 2원, 모레 4원 이런 식으로 2배씩 해서 나한테 30일만 줄래? 라고 물어보면 어떤 누군가는 한다고 얘기해. 1원, 2원, 4원 이건 얼마 안 돼 보이잖아. 근데 10일만 지나도 512원이 되고 11일만 지나도 1024원이 돼. 그럼 나는 쟤한테 1,000원만 줬는데 11일 후면 하루에 받는 돈이 그걸 넘어가. 근데 30일 동안 받아봐. 나는 갑부가 되어 있을 거고 어떤 누군가는 정말 거지가 되어 있겠지. 근데 그런 걸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등비수열 합이라는 게 눈에 보여서 당연히 그런 게임 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너 1,000원? 지금 1원? 에이 얼마 안 되네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 근데 이런 경우가 나는 너희들하고 게임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 중간에 안 해요 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실제 사채 시장이나 그런 데서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자율 50%, 이자율 100%.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 돈을 빌려.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만 이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려면 지금 연습을 해놔야 돼.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얘 공식은 봐봐. 내가 이걸 1월달 초에 집어넣은 게 10만 원이잖아. 근데 10만 원이 12달 동안 넣어야 되니까 2월달 초에도
10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맞잖아. 3월달 초에도 10만 원을 또 집어넣겠지. 그럼 잘 봐봐. 1월달 초에 집어넣은 건 이자가 12번 붙는다는 거 눈에 보여? 그 다음에 2월달 초에 집어넣은 건 이자가 11번, 얘는 10번 이렇게 붙는다는 게 눈에 보여? 맞아? 그 다음에 이자가 붙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원금이 A고 여기에 원금에 이자가 붙은 게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요렇게 계산을 해야 맞아. 1 플러스 R로. 맞아? 그런데 얘가 이자가 12번이 붙으면 얘는 요렇게 써져 안 써져? 11번이 붙으면 얘는 이렇게 써져? 이자가 10번 붙으면 이렇게 써져? 이걸 다 더하는 거야. 적금은 9번 붙는 것도 나오겠지. 쭉 해서 이자가 한 번 붙는 게 나오겠지. 왜냐? 12월 초에 집어넣은 건 12월 말에 받을 때 이자가 한 번 붙겠지. 그럼 이걸 더하는 거야. 이거는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쓰면 된다고. 여기에서 실제 R값은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겠지. 공비. 그 다음에 여기에 첫째 양은 이게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에서 요렇게 넘어가면서 1 플러스 R씩 곱해질 거 아니야. 보세요 칠판. 그러면 여기에서 SN을 어떻게 구하냐. SN 구하는 걸 보면 R-1분의, 근데 R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R분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얘지. 첫째 항. 그 다음에 1-R분의 N승 빼기 1, 이걸로 계산하면 된다고. 이게 등비수열 적금 공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정말 집에 가서 자기가 이자 적금 든 게 있다면, 요새는 토스나 이런 데서 매일 1,000원씩 적금 들고 하는 것도 있어. 매일 1,000원씩 적금 한 달 들여봤자 3만 원밖에 안 하잖아. 그 적금을 계산해서 자기가 이자 얼마 받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요새는 1,000원씩 3만 원 모아봤자 이자가 뭐 10원, 20원 이 정도밖에 안 돼. 왜냐면 이자율 자체가 연 2%도 안 돼. 요새는 연 2%.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얘는 얼마냐? 12분의 2%니까 뭐 얘는 0.16%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얘 1로 따지면 30으로 또 나눠야 되니까 0.005%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적어. 가뜩이나 1,000원이면 1,000원에 이자가 붙어봐야 얼마나 붙겠어. 하지만 자기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이거 얼마나 돈을 받네 라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어? 자, 계산하는 건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지금 공식은 알려줬지만 계산하는 건 진짜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자기 실제 A1이 뭐고, A2가 뭐고, A3가 뭐고, S1이 뭐고, S2가 뭐고, S3가 뭔지 이건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요. 됐어?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또 안 됐던 것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1, A2, A3, A4, A5 이걸 하나하나씩 다 구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여기까지의 합은 S1, 여기까지의 합은 S2, 여기까지의 합은 S3, 여기까지의 합이 S4, 여기까지의 합은 S5, 이런 것도 생각을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S
5 빼기 S4 하면 얘는 5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4번째 항까지 합이지. 이거 빼면 A 5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공식도 나오잖아. 아, 여기에서 여기 빼면 얘가 AN이구나. 공식이잖아. 근데 공식을 안 외워도 된다니까? 자꾸 너희는 어떤 공식이 나오면 공식을 외우려고 해. 근데 공식 외워봤자 너희가 이해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하나씩 풀자.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이야.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자, 1번은 무슨 수열인가 봤더니 AN은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봐봐. 요렇게 쓸 수 있어. 2n 플러스 1분의 1. 근데 101은 몇 번째 항인지 묻는 거잖아. 101분의 1은 몇 번째 항. 그러면 2n 플러스 1이 101 따지면 되지. 그럼 n은 50 나와 안 나와? 어렵지 않잖아. 순영아, 졸지 말고. 됐어? 자, 2번 AN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6, 공차가 4래.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n-1 D로 푸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n-1 D가 4니까 4. 그럼 4n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됐어? 근데 10번째 항이야. 여기에 10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A 10은 36, 30 나와 안 나와? 맞아?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계산하는 건 진짜 연습 문제가 암만 복잡하다고 해도 앞에 내용만 알고 있으면 연습 문제 금방 푼다니까. 자, 3번 문제 보자. A1이 마이너스 2야. A13이 마이너스 10이야. 여기에서 공차를 따진다는 얘기는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지. 그러면 잘 봐. A1이 여기 있고 A2가 A3가 이렇게 쭉 있다가 A13까지 가면 공차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그냥 공차가 12개가 있다는 게 눈에 보여? A1부터 자, 잘 안 되면 진짜 A1부터 A13까지 적어봐. 정말 자기가 안 되면 공차가 몇 개예요? 아, 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A100까지 나오면 그거 다 적어요? 적어봐. 정말 적어봐야 돼. 적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19개인가? 20개인가?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근데 자기가 힘들게 적어보잖아? 그러면 나중에 똑같이 까먹었어도 나 이거 풀 수 있어. 마음 편하게 적는다니까, 정말. 근데 그걸 안 적고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이거 19개겠지. 나 알아.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 자꾸 까먹고 자꾸 틀린다고. 자, 이거 12개고 공차가 D. 그럼 여기에서 여기 뺀 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맞아? 그럼 D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지. 어렵지 않다니까? 적어보면. 자, 4번 등차 수열. A6이 32야. A12 20이야. 그럼 얘 공차가 얼마인지부터 우선 확인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차가 몇 개야? 공차가 3개야. 그러니까 안 적어보니까 모르는 거야. A6부터 7, 8, 9, 10이잖아. 4개야, 4개. 4개 D가 마이너스 12지. 그럼 D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면 얘 첫 번째 항은 얼마지? 첫 번째 항과 그럼 6번째 항은 5개 차이겠지. 그럼 얘가 32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지. 넘어가면 15가 넘어가면 47 나와 안 나와? 첫 번째 항은
47 나오지. 그럼 47 나왔고 공차 나왔고 그럼 AN도 구할 수 있지. AN은 요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럼 얘는 47 n-1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n 플러스 50 나와 안 나와?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지. 그럼 얘가 0보다 작은 거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3n이 마이너스 50이지. 그럼 3n이 50보다 큰 거지. 그럼 n은 3분의 50보다 큰 거지. 얘는 16.xx지. 16.xx니까 n은 17항부터 음수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해서 문제가 바뀌었어. 어떻게 문제가 바뀌냐? 몇 항까지 더해야 최대값이 나와?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17항이요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몇 항이야? 16항까지 더해야 되겠지. 질문은 못 받잖아요. 가야 돼요. 질문을 받아야 제가 화를 내는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할 수 있어. 질문. 진짜 오늘 집중도 잘 안 돼요. 화요일에 몇 시? 아니 몇 시? 6시. 수고했어. 자, 5번 문제 보자. 야, 얘는 A 두 번째 항과 A 다섯 번째 항이 6이고 A 일곱 번째 항과 A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14야. 그러면 얘는 A 두 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4D라고 적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얘가 6이고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라고 적을 수 있고 얘는 A 플러스 9D라고 적을 수 있어 없어? 얘가 마이너스 14야. 그럼 계산해보면 되잖아. 얘는 2A 더하기 5D가 6이고 얘는 2A 더하기 15D가 마이너스 14야. 그러면 밑에서 위에 걸 빼자. 밑에서 위에 거 빼면 없어지고 얘는 10D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22 나오겠지. 그래서 D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 D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면 A값도 구할 수 있다고. A값은 8이 나오겠네. 맞아? A값이 8 나오면 여기에서 AN값을 구하면 첫 번째 항 n-1 D. 자, 이것도 봐봐. 내가 AN을 구할 때 항상 공식을 적지. 너희도 문제 풀 때 내가 안다고 공식 안 적지 말고 공식을 계속 적어. 그러면 나중에 절대 안 까먹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시키면 얘는 8 플러스 n-1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10이지. 근데 16번째 항을 구하는 거야. 여기에 16 집어넣으면 A16은 마이너스 22가 나오겠지. 어렵지 않다고. 충분히 너희가 할 수 있어. 자, 6번 6A 6A A제곱 플러스 2A 4. 이거의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처음 항과 끝 항의 합과 똑같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이거 방정식 풀면 되잖아. 2A의 제곱 플러스 4A 다 왼쪽으로 다 넘기면 요렇게 나와 안 나와? 그럼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 얘는 2로 나누면 요렇게 돼 안 돼? 됐지?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지. 그럼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1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여기에 합은 얼마? 1 나와 안 나와? 어렵지 않잖아. 자, 다음 시간에 19번까지 하려면 조금 더 벅찰 테니까 한두 문제만 더 풀어볼게. 자, 7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항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 가운데 거의 항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a-d, 얘는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이걸 다 더하면 3a 나와 안 나와? 그럼 3a가 9지. 그러면 a 값은 3이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가운데 게 3이라고 정해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3-d가 될 거고 얘는 3 플러스 d가 되겠지. 맞아? 이거의 제곱의 합. 그럼 얘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9. 얘 제곱하면 요렇게 돼야 안 돼. 이거의 합이 59라고 얘기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6d 마이너스 6d 지워지고 d는 2개, d의 제곱 2개 플러스 27은 59지. 이 d의 제곱은 32고 d의 제곱은 16이고 d는 플러스 마이너스 4지. 맞아? 그럼 d가 4하면 얘가 7 되고 3 되고 마이너스 1 되지. 선생님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3 되고 7 되겠지. 어차피 똑같은 숫자야. 근데 가장 큰 수니까 얘 고르면 되겠지.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해보면 진짜 쉽다고. 자, 8번 문제도 보자. 8번 문제 A2 값이 마이너스 2야. A5가 10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는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2인 거 나오고 얘는 A 플러스 4D가 10인 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 밑에서 위에 거 빼면 3D는 12 나와 안 나와? 그럼 D는 4, D가 4 나오면 A 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나와 안 나와? 됐어? 그러면 여기 A, N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6. 이거 공식 한번 적어볼까? A 더하기 1, N 마이너스 1 D. 그럼 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얘는 4N 마이너스 12 일반항 공식이지. 합 공식은 SN은 2분의 N 2A 더하기 N 마이너스 1 D.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 S20을 구하는 거지. 내가 S20번째 항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대입시키면 되잖아. 2분의 20 첫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19 곱하기 4 요렇게 써져 안 써져? 그럼 얘가 76이고 얘가 64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20 곱하기 64가 나오니까 약분하면 10이고 얘는 640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계산을 몇 번씩 해보면 계산 어렵지 않다니까. 됐어? 자, 9번. 자,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이 S10 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80 나와 안 나와? 됐어?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S의 30을 알고 싶은 거네. 그럼 여기에서 공식 SN을 다시 한번 공식을 적어보면 2분의 N 2A N-1 D가 공식이잖아. 그럼 여기에 10을 집어넣어보면 얘는 어떻게 돼? 약분돼서 5 2A 플러스 9D 이게 S10이 나와 안 나와? S20은 여기에 20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S20은 어떻게 나와? 10 곱하기 2A 여기에 20 집어넣으니까 19D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에 방정식 풀면 되잖아. 얘는 10A 플러스 45D가 마이너스 10인 거고 얘는 20A 플러스 100
90D가 80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 2배 하면 얘는 어떻게 돼? 20A 플러스 90D는 마이너스 20. 여기에서 빼주면 없어질 거고 100D는 100, D는 1. D가 1 나왔으면 A는 얼마 나와? 여기에 10A 플러스 45는 마이너스 10, 10A는 마이너스 55, A는 5.5 나왔, 마이너스 5.5 나와 안 나와? 됐어. A가 마이너스 5.5, D가 1 나왔으면 S30도 구할 수 있지. S30은 2분의 N 2A 플러스 N-1 D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5.5, 얘가 30, 31 집어넣으면 돼, 안 돼? 그럼 2분의 30, 얘는 마이너스 11 플러스 2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 맞아? 그럼 얘 약분하면 30 곱하기 9, 얘는 270이 나오겠지. 어렵지 않잖아. 계산을 천천히, 지금은 너희가 빨리 할 수는 없어. 근데 계산을 천천히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다. 자, 10번까지만 할게. 10번까지가 등차 수열이어서 10번까지 하려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3이야. 그 다음에 공차가 2야. 근데 SN의 최소값이네. 이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모르겠으면 다 이렇게 적어봐. 적어보면 답이 나온다. 근데 적어보면 그건 너희가 혼자 해보고, 이걸 내가 수식으로 풀면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 그럼 얘가 마이너스 23 플러스 N-1 2, 그럼 얘는 2N 마이너스 25가 AN이잖아. 근데 최대값이 되려면 양수인 것만 더해줘야지. 그러면 N은 이거 계산해보면 12.5보다 더 커야, 12.5보다 더 크다라는 게 나오지. 맞아? 근데 이게 최소값이니까 음수가 되기 전까지 더하는 거지. 양수가 되면 최소값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N은 12항까지만 더하면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S12를 구하면 돼. S12 구해보면 2분의 N 2A 플러스 N-1 D 있잖아. 그럼 여기에 12, 여기에 마이너스 23, 여기에 12, D는 2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돼? 2분의 12 마이너스 46 플러스 11 곱하기 2잖아. 그럼 여기에 22가 될 거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4가 2분의 12 곱하기 마이너스 24 약분하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144가 나오겠네. 됐어? 진짜 어렵지 않아. 됐어? 여기까지 영상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봐.